자, 분석 작업 중에서 이제 부분합이라는 걸 보겠습니다. 부분합. 자, 부분이라는 건 뭘까요? 우리가 전체 중에서 일부를 얘기를 하는 거죠. 부분이라는 건. 그래서 일부의 합, 계산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합 문제를 보면 내가 원하는 자료끼리 이렇게 같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부분합 첫 번째 문제를 보면 학과가 있죠. 그래서 학과별로 뭐 어떤 이제 값을 계산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멀티미디어과다 그러면 멀티미디어과가 이렇게 여러 군데 흩어져 있을 땐 부분합이라는 걸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멀티미디어 학과별로 내가 뭔가를 계산하겠다 그러면 학과끼리 같이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제 그거에 대한 계산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부분에서 배웠던 이렇게 지금 배치되어 있는 걸 재배치해 주려면 이제 기준을 잡아서 정렬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정렬. 뭐 오름차순으로 했던 내림차순으로 했던 똑같은 이름을 가진 것끼리 같은 곳에 모여 있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합 문제를 보면 일단 제일 먼저 할 일이 정렬을 하는 작업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자료끼리 모아놓고 이제 그거에 대한 계산을 해주는 게 부분합이에요. 그래서 정렬할 때도 그렇고 부분합을 할 때도 그렇고요. 데이터 전체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전체를 선택해 주고 이제 부분합 1번 문제를 보면 정렬은 학과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처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학과가 여러 군데 막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정렬해 가시면 학과를 선택할 수가 있죠. 학과를 선택해서 내림차순 하면 그리고 확인 누르면 이제 소프트웨어과는 소프트웨어, 멀티미디어과는 멀티미디어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은 학과끼리 모여 있게끔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같이 모여 있어야만 우리가 부분합을 통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합 이렇게 나오면 정렬을 어떤 걸 해야 될지를 먼저 찾아보시고 정렬부터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부분합 메뉴로 들어갑니다. 데이터에 부분합이라고 있죠. 부분합 누르고 들어가셔서 계속 블럭은 잡혀 있어야 돼요. 이제 제일 먼저 할 일이 뭘로 자료들을 모아놨느냐 하는 거예요. 그룹할 항목. 그래서 문제를 보면 그림과 같이 다음에 학과별로 어떤 계산을 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렬해서 모아놓은 열이 그룹할 항목이 됩니다. 그래서 학과 선택하고 그리고 출석과 평소의 평균을 계산한 후 그러면 출석과 평소 요 두 개를 선택해 주고요. 다른 데 체크가 돼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출석과 평소만 체크를 하고 그거에 대한 평균을 계산할 거예요. 그럼 평균 선택해 주고요. 확인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소프트웨어가의 평균에서 출석과 평소의 평균값이 계산이 됩니다. 멀티미디어과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고 대신 총점의 최대값도 계산할 거예요. 그러면 계속 부분합에 가서 자, 학과별로 뭘 계산할 거냐면 총점의 최대값입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게 두 번째죠. 그러면 첫 번째 구한 평균도 있어야 되지만 지금 구한 최대값도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할 때는 요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얘를 반드시 풀어주셔야 먼저 구한 평균도 있고 얘도 들어가게 돼요. 만약 얘를 체크한 상태에서 하게 되면 평균은 사라지게 되니까 두 번째 할 때는 반드시 새로운 값으로 대치 풀어서 확인을 눌러 주셔야 두 가지 값이 다 나타나고요. 자, 마지막에 보면 평균과 최대값은 위에 명시된 순서대로 그래서 먼저 나와 있는 평균부터 하고 그리고 최대값을 구하라는 소리예요. 만약 최대값부터 구하게 되면 틀리게 채점이 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 정확하게 지키라는 소리예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겠죠. 근데 이렇게 결과를 나타내고 보면 이
학과 이름하고 함수 이름이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공간이 부족해서 남의 칸으로 이렇게 넘어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럴 때는 B열의 공간을 늘리면 되니까 B하고 C 사이에 갖다 놓고 이렇게 양쪽 하슬표 모양이 나오면 더블 클릭하면 이제 글자가 그 칸 안에 다 들어갈 수 있게끔 칸의 넓이를 조정해 줍니다. 요거까지 해주시면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겠죠. 자, 두 번째 부분합 문제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정렬을 먼저 찾아야 되죠. 문제에서 보니까 학과를 기준으로 오름차순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일단 데이터 전체를 잡고요. 정렬해서 데이터에 정렬해 가셔서 학과를 기준으로 학과 선택해서 오름차순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같은 학과끼리 자료들이 이렇게 모여 있게끔 만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부분합에 들어갑니다. 부분합에 들어가서 자, 우리가 모아놓은 자료들은 학과별로 모아놓은 거니까 그룹발 항목 학과. 그래서 합계 최소값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구하려고 하는 건 합계고요. 함수는 최소값을 구할 거예요. 순서대로 해야 되니까 먼저 있는 최소값부터 확인. 그러면 이제 학과별로 합계 최소값이 나오죠. 그다음 부분합에 다시 들어가셔서 이제 학과별로 구하는 건 계속 이제 유지가 되고요. 기본 영역, 인성 봉사, 교육 훈련. 요거에 평균값을 구하라는 거예요. 함수 평균으로 변경하시면 되겠죠. 체크해서 평균. 자, 두 번째니까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거 반드시 풀어주고요. 확인을 누르면 이제 새 과목에 대한 평균값이 구해지게 됩니다. 자, 해서 두 번째 삼각형이 있는 곳을 보면 이제 우리가 최소값과 평균은 위에 명시된 순서대로 했으니까 그렇게 됐을 거고요. 세 번째, 기본 영역의 평균 소수 자릿수를 소수 이하 한 자리로 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기본 영역의 평균. 자, 얘랑 경영 정보의 유아교육의 컨트롤 눌러서 하나씩 선택하면 되겠죠. 그리고 정보통신에 그리고 전체 평균 네 군데죠. 과가 세 개니까 전체 평균까지. 그래서 홈 탭에 가서 뭐 어떤 형식은 없고 그냥 소수 한 자리로 나타내라는 거니까 여기서 자릿수 줄임을 눌러서 한 자리로 만들어 주시면 이제 한 자리가 만들어지겠고요. 자, 그다음 범위를 다시 또 다 잡아 보세요. 마지막까지. 이제 마지막에 보면 이 부분합 결과에 표 스타일 보통 2번 서식을 적용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체의 표를 이제 스타일을 줘서 예쁘게 이제 꾸며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 전체에다 꾸밀 거니까 표 전체를 선택하고 홈 탭에 가시면 스타일에 표 서식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 서식, 그래서 밝게 보통 어둡게 세 가지 파트로 돼 있으니까 지금 보통이니까 보통의 두 번째 표 스타일 보통 2번입니다. 선택하고요. 지금 이 스타일을 적용할 범위를 물어봅니다. 우리가 범위를 선택했으니까 적용할 표의 범위가 돼요. 그러면 여기선 다른 거 누르지 마시고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스타일이 적용돼서 한 번에 이렇게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물론 이제 A열의 공간이 좀 작아 보이니까 A열과 B열 사이에 갖다 놓고 늘리시면 이제 최종 마무리가 되겠죠. 그래서 정렬부터 해서 차근차근 이렇게 계산을 하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이제 부분합 세 번째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렬부터 찾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정렬은 구분을 기준으로 오름차순하고 같은 구분이라면 수강료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처리하시오라고 돼 있어요. 일단 정렬하기 전에 자료들을 다 이렇게 몽땅 선택하고 데이터의 정렬. 그래서 정렬은 구분을 기준으로 해서 오름차순. 근데 같은 구분이라면 기준 추가해서 수강료의 내림차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강료의 내림차순 해주시면 이렇게 정렬이 되죠. 그래서 구분의 성인, 유아, 초등, 그리고 이제 그거에 해당되는 또 수강료의 비싼 거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이렇게 쭉 나열이 돼서 나타나게 되죠.
자, 해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시고, 근데 뭔가 이상하네요. 뭘 잘못했나 본데. 아, 수강명으로 했네요. 수강료인데 수강료의 내림차순. 그러면 이제 수강료가 비싼 것부터 차례대로 나열이 돼서 모여 있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요. 부분합에 들어가죠. 부분합에 들어가면 이제 첫 번째 구분별로 면 구분 선택하고 수강료의 평균이에요. 그러면 수강료 체크해서 평균 함수 선택하고 확인 누르시면 이제 수강료의 평균이 구해지겠죠. 그리고 모집 인원의 합계도 계산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시 부분합에 가서 모집 인원 체크하고 우리가 계산할 건 합계입니다. 합계. 자, 두 번째는 당연히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거 풀어줘야 되고요. 그래서 확인을 누르시면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게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고요. 자, 부분합 실행 결과의 합계는 이렇게 요약이라는 이름으로 떠요. 그래서 이제 요약으로 뜨니까 이제 땡땡 요약 이렇게 돼 있으면 땡땡 합계 이렇게 나오게끔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면 A9부터 우리가 지금 쭉 보면 자료들이 이제 바꿔야 되는 작업들이 여러 개가 있죠. 그러면 이제 A9부터 해서 그냥 중간에 낀 건 뭐 어쩔 수가 없다라고 치고 A20까지의 요약이라는 값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쭉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고요. 홈 탭에 가면 이제 찾기 및 선택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에 바꾸기라는 메뉴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요약이라는 글자를 찾아서 합계로 바꿀 예정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모두 바꾸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이제 세 군데가 있으니까 세 군데가 합계값으로 이제 변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 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까지 마무리가 될 거고요. 자, 이렇게 함수 이름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A열이 좀 좁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A열을 좀 늘리고 마무리를 해 주시면 이제 완성이 됩니다.